반갑습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경영회계사무, 생산, 품질관리, QNQC관리, 사내표준화 강의를 하게 된 직업훈련교사 조현주입니다. 본 강의는 총 20강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강의 내용의 구성은 사내표준화 개요부터 개선활동까지 사내표준화 전반에 걸친 학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사내표준화에 대한 보충학습으로 국제표준인 ISO 9001에 대한 학습을 병행하여 봄으로써 수강생 여러분의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내표준화에 대한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내표준화 학습 모듈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내표준화 체계 정립, 사내표준 작성, 표준화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표준이 적용된 역사적 사례 중 진시황의 천하통일의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역사에 있어서 진시황처럼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인물도 드물다고 합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폭군이나 영웅이냐에 따른 평가가 상반이 됩니다. 하지만 표준화를 이해하고 시행한 점에 있어서는 그 업적을 제대로 평가받아야 할 역사 속 인물이었습니다. 본명이 영정인 진시황은 전국이 칠웅에 의해 분열되어 있던 기원전 259년 진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13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으나 직접 집권하기에는 나이가 어려 여불이라는 신하에게 권한을 이양했습니다. 그러나 성년이 되어 직접 통치에 나서면서부터 그는 본격적인 영토 확장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7대 강국이었던 전국 칠웅, 즉 연, 제, 한, 위, 조, 진, 초를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과정은 기원전 230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단기간에 강력하게 추진되었습니다. 하나의 통치체제 아래서 중국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대업을 이룬 당시 진왕은 스스로 시황제라 칭하고 완전한 국가 통일을 위한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통일 전 중국은 각 나라마다 다른 제도 등으로 그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각 나라 수레 표준이 달라 길이의 너비가 달랐으며 문자와 무게의 길이의 단위까지 달랐던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표준화가 시작되어야 진정한 국가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직감한 시황제는 표준화의 천하통일을 천명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레의 두 바퀴 사이를 일률적으로 정하여 전국의 육상교통을 발전시켰고 비교적 간편한 서체를 선택하여 전국의 문자체를 통일했습니다. 또한 도량형과 화폐 제도를 표준화하여 표준이 되는 자와 저울 등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어 물물 교환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표준화를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백성 간의 심리적 통일까지 이끌어내며 천하 통일의 기반을 닦는 밑거름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본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상의 표준화까지 이루려고 했던 진시황은 사상 통제를 위해 서책을 모조리 태우고 유생 400여 명을 생매장시키는 분서 갱류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만리장성 축조를 강행하였습니다. 때문에 역사에 길이 남을 많은 업적을 이룬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폭군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진시황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화를 통한 천하통일을 이루었다는 측면에서는 진시황은 표준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4차시 사내표준화 체계 학습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내표준의 분류
2. 사내 표준의 관리 절차. 3. 사내 표준의 분류 체계. 학습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사내 표준 관리 절차와 분류 체계 및 운영 기준을 규정하여 문서화할 수 있다. 기업 표준화 대상은 인위적인 표준이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표준의 개념을 자연적인 표준과 인위적인 표준으로 구분한다면 사내에서 표준화해야 할 대상은 물론 인위적인 표준이 됩니다. 공기가 더워지면 팽창하고 가벼워진다든지 수소 둘 H2와 산소 하나가 만나면 물이 되는 것은 이미 표준화되어 있는 자연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기업의 업무에서 결제를 하는 절차와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혼란이 생긴다든지 작업 방법이 정해져 있지 못해 불량품이 발생하는 것 등은 이른바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잘 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등은 표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파이겐바움은 관리의 단계를 표준의 설정, 적합성 평가, 조치, 개선 계획의 4단계로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표준은 주로 품질에 관련된 관리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먼저 무엇을 관리의 대상으로 하는가는 명확히 하고 이 대상에 대한 관리 방법, 즉 표준을 설정하는 일이 관리의 출발이 되어야 함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표준에 따라 실시한 결과를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를 취하며 더 개선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연결시키는 활동이 관리의 단계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주란도 그의 저서에서 관리의 단계를 7단계로 설명하면서 먼저 관리의 대상을 선정하고 측정 방법을 결정하여 관리 대상에 대한 표준 또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부품이 표준화되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한 부품의 공동 구매가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서가 표준화되지 않으면 업무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컴퓨터의 자판 배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면 능률적인 작업이나 교육 훈련이 어렵게 됩니다. 기호나 용어를 표준화하지 못하면 전달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며 숙련공 A가 작업하는 순서와 방법들을 표준화하지 않으면 신입사원 B는 처음부터 다시 작업하는 방법을 익히거나 따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원가는 높아지고 생산성은 떨어지며 품질도 관리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표준화는 관리의 출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준화의 개념을 간단하게 가장 합리적인 표준 설정을 하고 이에 따르는 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화된 내용은 그 표준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표준화된 내용은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일의 수단이며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표준의 틀을 짜놓고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은 표준화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관리의 대상인가? 제조기업의 경우 표준화의 대상은 물적 요소와 업무 분야로 크게 나누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성능이나 특성 등을 규정한다든가 작업 순서나 방법 등은 물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반면 업무 분야는 직무 분장이나 문서 처리 방법 등의 일상 업무 내용을 말합니다. 서비스 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곧 제품이 됩니다. 이러한 기업의 표준화 대상은 제품의 종류, 성능, 단위, 용어, 기호, 특성, 형식, 구조, 등급, 상태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며 이를테면 제품 표준, 견본, 부품 표준, 원부자재 표준, 계측기 표준, 설비 표준 등입니다. 제품에 관련된 방법, 순서, 절차, 처리 기준 등으로 시험 방법, 측정 방법, 검사 방법 등도 중요한 표준화의 대상이 됩니다. 업무와 관련한 표준은 조직 및 업무 직무 분장 규정과 같이 업무 처리의 내용과 책임, 권한, 절차, 양식에 대한 표준입니다. 기업 표준화의 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때 베어만의 주제, 수준, 국면에 대한 사고 방법이 자주 인용됩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전개할 때 그 대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베어만이 고안한 주제, 국면, 수준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내 표준화를 추진할 경우 그 목적에 따라 무엇을 주제, 어디를 국면, 어떠한 범위, 수준으로 표준화하면 좋을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어만은 표준화 분야를 영역, 주제를 충족해야 할 요건이나 조건을 국면, 표준이 제정되는 계층에 대한 수준을 각각 축으로 하는 직교 3축에 의해 나타낸 표준화 공간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주제별 분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 활동의 영역에 따라 설계, 제조, 조달, 검사, 설비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직 관련 분야는 조직 및 업무 분장 규정, 품질 경영 위원회 규정, 총괄은 기업 표준 관리 규정, 품질 경영 규정, 불만 처리 규정, 자재 관련은 원부자재 규격, 부품 규격, 구매 업무 규정, 외주 업무 규정, 설계 관련은요, 설계 업무 규정, 제품 규격, 도면 관리 규정, 제조 관련, 제조 업무 규정, 제조 기술 표준, 작업 표준, QC 공정도, 검사 관련, 검사 업무 규정, 수익 검사 규정, 규격, 중간 검사 규격, 제품 검사 규격, 설비 보전 관련, 설비 관리 규정, 계측기 관리 규정, 보관 운반 관련, 포장 표시 규격, 잔고 관리 규정, 운반 관리 규정, 기타 표준 클레임 처리 규정, 안전 관리 규정, 공해 방지 규정 등이 있습니다. 국면별 분류를 보면 기본 표준, 용어, 계량 단위, 코드, 품질 표준은 재료 규격, 제품 규격, 방법 표준은 제조 표준, 작업 표준, 검사 규격, 업무 표준은 조직 관리 규정, 인사 업무 규정, 구매 업무 규정. 수준별 분류는요, 관리 표준, 회사의 업무 관련 규정, 규칙, 세칙에 관한 표준을 말합니다. 기술 표준은 제품의 품질 보증을 위한 동일 업무의 반복 배제, 작업의 균일화, 일정 품질의 수준 보증, 작업 효율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표준으로 제품 규격, 검사 표준, 작업 표준, QC 공정도 등이 포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표준화의 주제는 조직, 업무, 물건으로 나누고 이들을 다시 설계, 조달, 제조, 검사, 설비, 보전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국면에서는 기업 표준의 명칭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예를 들며 절차, 순서, 포장, 저장, 운반, 시험 및 검사 방법, 제조 방법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업 표준화를 추진할 경우 우선 그 목적에 따라 무엇을 주제, 어디를 국면, 어떠한 범위, 수준으로 표준화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 표준화에 대한 구조를 표준화 공간에 따라 나타내며 앞으로의 기업 표준화 계획에 있어 대상이 되는 과제를 이들 각 축에 대응시켜 정리하고 검토함으로써 기업 표준화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베어만은 주장하였습니다. 상기 기업 표준화의 대상과 범위는 한 보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 표준화를 위한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며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기업 표준화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 1-2는 사내 표준의 수준별 분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리 표준에서 품질 매뉴얼이 있습니다. 품질 매뉴얼은 품질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영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을 문서화한 통칙으로 사내 표준화 시스템의 최상위 개념의 사내 표준이 되겠습니다. 공통은 그룹, 자매 회사 제방 규정에 전용이 되는 규정이고요. 규정은 회사의 기본 조직 등 전사적인 중요 업무의 운영,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 규칙은 규정의 구속을 받으며 각 부문, 사업부, 공장의 특성에 맞는 업무 수행 방법을 정한 것. 세칙은 규정, 규칙에 준하여 그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술 표준은 규격과 기준으로 나뉘는데 규격은 제품, 반제품, 부품, 원재료 등에 요구되는 각종 특성, 성능, 치수, 작업 방법, 검사, 시험 방법, 포장, 표시, 단위, 기호 등의 규격을 말합니다. 기준은 규정, 규칙, 규격에서 정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 등을 알기 쉽게 해설한 안내서의 총칭이며 내용에 따라 요령, 기준, 표준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사내 표준의 관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 1-6은 사내 표준의 일반적인 관리 절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침과 고객 요구사항에 따라 조직은 구축을 하게 되고 기본 계획 입안을 하고 원안 작성, 심의, 승인, 인쇄, 배포 보관, 교육의 실시, 사내 표준 실시, 검토 개선 해서 피드백과 사내 표준을 개정하고 다시 기본 계획 입안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내 표준을 실시할 때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내 표준의 분류 체계입니다. 사내 표준화의 대상을 분류하고 체계화하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서 착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내 표준화의 목적과 방침에 부합하는가? 조직의 모든 부분이 관련되고 참여할 수 있게 분류되었는가? 생산활동의 모든 단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성되었는가? 업무와 내용의 중복이나 누락은 해소되었는가? 사내 표준의 분류 체계로 그림 1-8은 사내 표준의 체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림 1-7은 사내 표준 체계의 피라미드를 나타내는데 수준에 따라서 수준 1 품질 매뉴얼, 수준 2 절차서, 수준 3 지침서의 단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표준의 분류 방법은 조직의 규모와 업태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류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주제별 분류는 표준화 공간에서 주제별로 물건의 표준화와 업무 및 조직의 표준화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여러 가지 조직 활동 영역에 따라 설계, 제조, 조달, 검사, 설비 등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분류 방법 이외에 기업 표준의 전반을 단순히 규정과 규격으로 나누어 분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에 관계되는 부분의 책임과 권한, 의무, 절차, 장표류의 양식과 일의 흐름 등에 대해서 정한 표준을 규정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규격이란 재료나 부품의 품질이나 작업 방법, 시험 방법 등의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규정한 표준을 규격으로 분류합니다. 특히 규격에 포함되는 표준류의 작업 중 작업 조건, 순서, 방법 등에 대한 규격을 표준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규격은 그림이나 표, 견본 및 문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규격 내용 중 재료 규격과 시험 방법, 검사 규격 등을 따로 시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업 표준화 대상의 목적에 따른 분류로는요, 기업 표준화의 대상이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되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규칙, 회사의 조직과 업무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 표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 및 업무 분장 규정, 지역 규정, 위원회 규정, 문서 관리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관리 업무 표준, 회사의 관리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 방법, 교육 훈련 방법, 클레임 처리 규정 등 주로 업무의 관리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관리 규정, 품질 경영 규정, 검사 업무 규정, 판매 관리 규정, 애프터 서비스 규정 등이 있습니다. 기술 표준, 제품이나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 재료, 생산 설비, 보관 설비, 운반 설비 등에 대하여 성능 배치, 상태, 동작, 방법 등을 규정한 표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 규격, 재료 규격, 검사 규격, 포장 규격, 시험 표준 등이 되겠습니다. 적용 기간에 따른 분류로는요, 표준의 사용상 특성으로 보아 반복 적용하는 표준의 범위가 넓고 오랫동안 이용되는 표준일수록 그 활용도가 높고 우수한 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경영 환경이나 기술 발전 속도에 뒤떨어진 표준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한번 제정된 표준은 주기적으로 확인 또는 개정이나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폐지해야 할 표준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표준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통상표준, 일반적인 표준은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통상표준은 대개 시행 시기는 명시하지만 적용 종료 시기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한시표준, 시행 시기와 종료 시기가 명시된 한시적인 표준입니다. 한시표준은 특정 활동을 목적으로 할 때, 과도적인 상태에서 적용할 목적으로 할 때,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내용의 표준일 때에 이용됩니다. 잠정표준, 정식적인 표준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기에는 아직 조건이 갖추어지지 못했을 때 잠정표준을 활용합니다. 현재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여러가지 혼란이나 불이익이 예상될 경우 잠정적으로 적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입니다. 잠정표준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정상적인 조건으로 표준으로 교체될 수 있는 성격의 표준입니다. 이를테면 상위 표준이나
규제, 법규 등의 내용이 미확정일 때 규정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한 실험, 연구 등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경우와 같습니다. 또한 경제 사회적인 동향이나 기타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일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때 잠정 표준을 활용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내 표준의 분류, 사내 표준의 관리 절차, 사내 표준의 분류 체계에 대한 학습을 하였습니다. 본 학습을 마무리함에 있어 퀴즈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내 표준의 분류 중에서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제별, 2번 국면별, 3번 수준별, 4번 부서별.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표준은 조직의 직무 분장 규정과 같이 업무 처리의 내용과 책임, 권한, 절차, 양식 등에 대한 표준입니다. 기업 표준화의 대상과 범위를 결정할 때 베어만의 주제, 수준, 국면에 대한 사고방법이 자주 인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어만은 표준화 분야를 영역, 주제별, 주제를 충족해야 할 요건이나 조건, 국면, 표준이 제정되는 계층에 해당하는 수준을 각각 축으로 하는 직교 3축에 의해 나타낸 표준화 공간으로 설명을 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본 퀴즈를 통하여 사내 표준화, 분류나 관리 절차, 분류 체계에 대한 학습에 한 발짝 다가서기를 기대합니다. 5차 시에 대한 예고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5차 시에서는 국제표준 ISO 9001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적용 범위, 인용 표준, 용어의 정의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차 시 사내 표준화 체계 분류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